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RDP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러면서 RDP 단점이 문법이 바뀌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어떤 주어진 문법이 있으면 이 문법을 그대로 떠가지고 프로시저 A가 define 됐었죠. 그래서 프로시저 A는 터미널 A를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프로시저 B를 콜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문법의 요소들을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쉬워요.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문법만 보면 그대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긴 한데, 만약 문법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A가 뭐 B, C로 바뀌었다. 여기도 뜯어고쳐야 되고요. TB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B를 호출하는 부분도 이제 B, C로 다시 뭐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프로그램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문법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보통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 이변의 프로 표현을 하는데 뭐 보통 한 두 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A4로 한 두 페이지 정도 그리고 뭐 C++ 같은 경우에는 뭐한 여섯 일곱 페이지 굉장히 문법이 많아요. 바뀌는 요소들을 좀 신경을 많이 이제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쉽지 않다. 자, 그래서 프로젝티브 파서는 프로그램, 뭐랄까, 보통 이제 드라이버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바뀌지 않는 코어 루틴, 어떤 특정한 액션. 탑다운에서는 이제 팝 앤 어드밴스하고 익스펜드 두 가지 액션이 있죠. 그 다음에 인식이 다 끝나게 되면 accept.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에러 리커버리, 호출하는 그런 이제 구조고요. 자, 거기에 이제 실제 내가 스택에 있는 심벌과 인풋 심벌을 이제 매칭했을 때 무슨 액션을 이제 취해야 되느냐, 떤 규칙으로 익스펜드를 해야 되느냐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제 테이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제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그 수업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러한 어떤 그 분석의 과정, 그 다음에 각각이 가져야 되는 어떤 알고리즘과 테이블의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 쭉 보시고, 문법이 주어졌을 때 자동으로 프레딕티브 파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PGS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능하겠죠? 예, 가능할 거예요. 문법 내용 딱 보고, 퍼스트하고 팔로우, 루커헤드 쭉 다 계산해가지고, 테이블 구성하고, 드라이버 루틴, 뭐 바뀌지 않는 알고리즘이죠. 자, 쭉 구성을 하게 되면, 역시 여러분들이 손쉽게 나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프로그래밍 해보시면 프리딕티브 파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PGS를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뭐 일종의 이제 도전 과제로 남겨둘 테니까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프리딕티브 파서는 자, 이런 것들 쭉 넘어가고요. 자, 보신 것처럼 액션이 자, 스택 심벌 그다음에 자, 현재 커런트 인풋 커서가 모두 다 이제 바텀 마커 달러 심벌이면 자, offset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황이 스택에도 이렇게 달러 심벌이 들어가 있고 자, 지금 현재 인풋 커서가 인풋의 끝을 가리키고 있으면 스택도 비어 있고 인풋도 다 봤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offset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택을 다 비우고 문자열의 끝까지 갔을 때 인식하는 파서. LEP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LEP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이 프리딕티브 파서는 이제 LEP의 어떤 컨셉이 구현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택 심벌과 인풋이 같다. 자, 여기 어떤 의미의 스택 심벌,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커서 두 개가 같다라면 매칭해서 인풋 커서는 한 칸 이동, 스택의 내용은 팝 하게 되는 이제 팝 앤 어드밴스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자, X가 만약 넌터미널 심벌이다. 자, 여기 뭔가 X가 있는데 이 녀석이 넌터미널 심벌에 속한다. 자, 그러면 어, 자, 어떤 과정이나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쭉 앞에 뭔가 분석을 했고 지금 현재 어떤 임의의 넌터널 심벌이 남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그 포스트픽스로 있는 거죠.
현재의 input은 A가 되겠죠. 해야 되는 일은 이 A를 이제 expand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X가 뭔가 이제 알파를 유도해내는 그러한 생성 규칙이 있다라면 요 녀석이 이제 알파로 치환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규칙을 고를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때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 x를 뭘로 바꾼다? 여기 있는 right hand side에 있는 내용으로 바꿔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xpand 하는 효과, 이 알파가 적용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A가 먼저 처리가 돼야 되고 C가 가장 나중에 처리가 돼야 되니까 스택에는 이제 역순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X가 A, B, C를 유도하게 되면 이렇게 역순으로 A가 먼저 처리가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만약 이런 과정에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규칙이 여러 개가 생긴다면 그건 이제 LL1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문법, 이 프리디ክ티브 파서의 인풋은 반드시 LL1을 만족해야 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strong LL1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문법에 대해서만 자, 이런 파싱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 좀 구체적으로 이 드라이버로 붙인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봤고요. 어렵지는 않다. 자, 요거 accept. 자, 여기 파변 어드밴스, 여기 이제 expand 액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법 가지고 우리가 파싱 테이블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파싱 테이블을 가지고 프리디ክ티브 파싱을 위한 테이블이에요. 주어진 문법을 이렇게 스택, 인풋, 액션, 그리고 떤 경우에 expand 하냐, 어떤 경우에 파변 어드밴스 하냐, 쭉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 expand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그 기본적인 컨셉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고, 핵심은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였죠.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테이블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first하고 follow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 생성규칙. A는 알파를 유도하는 생성규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알파의 퍼스트에 대해서, 자, 여기 모두 다 해당되는 규칙을 쭉 집어넣어줬고요. 자, 파싱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알파의 퍼스트에서 나오게 되는, 자, 심벌들이 있으면, 자, 그 심벌들에 대해서 모두 이제 규칙들을 쭉 추가를 해줬고요. 자, 알파가 입술을 유도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A의 follow, 를 계산해서 이 A의 follow에 해당되는 규칙들을 역시 또 추가를 해줍니다. follow에 해당되는 심볼들이 이렇게 존재하면 거기다가 또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파싱 테이블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해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파싱 테이블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뭐 책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도 한번 이렇게 같이 그 살펴보면서 풀어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뭔가 계산을 쭉 했는데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슬롯에 두 개의 어떤 그 엔트리가 들어가 있다 이런 일이 생긴다. 자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문법이 LL1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충돌이 생긴다는 얘기는 LL1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LL1을 풀던가 또는 여기에 어떤 그 익스팬드가 여러 개 후보가 있다면 반드시 강제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파싱은 불가능하다. 1번으로 익스팬드 할 수도 있고 2번 생성 규칙으로도 익스팬드 할 수 있으니까. 자, 컨셉이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LL 문법, 그 다음에 LL 컨디션 이야기를 하고, strong LLK 내용들 이야기하면서, 자, 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L1 그램마, 우리가 아까, 그 다음에 뭐 이전에 그 RDP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LL 컨디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요. 1, 뭐 2, 3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하게 되면 LLK 뭐 컨디션, 뭐 LLK 그램마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심볼의 길이예요. 내가 보고 있는 심볼의 길이. 그래서 다시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심볼의 길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라면 자,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쭉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쭉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A라는 심볼을 쭉 보고 B, C 여기 쭉 나온다라고 보죠. 현재 커서는 A예요. 현재 분석해야 되는 어떤 그 뭐야, 넌트럴 심볼은 이제 X고요. 자, 그래서 곰곰이 한번 그 파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 결정적인 생성 규칙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알게 되면 자, 보통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아, 내가 A라는 거를 지금 현재 하나를 보고 자, X에서부터 유도가 가는 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때 문법이 이게 좀 애매하게 작성이 되면 내가 알기가 쉽지가 않네? 라는 이제 생각에 빠지게 돼요. 이걸 좀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X가 A, 어, B, 이런 경우도 있고, X가 A, C, C, 이런 경우도 있고, X가 A, B, 뭐 이런 그 문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전형적인 그, 뭔가요? 어, 그 컨텍스트 프로그램마 중에서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쉽게 나오는 이제 그라이브하고 노멀 폼의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뭐 앞에 요 지금 앞쪽에 프리픽스로 터미널 심볼들이 보이니까 우리가 따져보기가 쉬워요. 근데 앞에가 뭔가 이렇게 뭐 CB 또는 앞쪽이 뭐 CC 또 앞쪽이 뭐 D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분석을 더 들어가야 되면 이게 좀 덱스가 계속 깊어지고 알기가 어렵죠. 어떤 심볼들이 이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딱 꺼내봤을 때 뭔가 자 이렇게 A, B, A, C, A, B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면 자, 이 문법은 기본적으로 LL1이 안 되죠. LL1이 안 돼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보는 심볼이 A이기 때문에 A를 보기 때문에 A를 보고 고를 수 있는 규칙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딱 보니까 앞에 거 하나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는데 하나를 더 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죠. 자, 요거 보니까 A, B로 시작하고 밑에 거 A, C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요 A, 라지 B는 아직 분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위에 것만 딱 보게 되면 이게 한 칸만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커서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뒤에 것까지 내가 봐서 두 개를 보게 되면 야, 이게 첫 번째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구별이 가능하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뭐를 누리게 되냐?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심벌의 길이를 늘리게 돼요. 훨씬 더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조합들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LL1으로는 분석이 안 되던 게 LL2로 했더니 뭔가 분석이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자, 심볼을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경우의 수를 더 많이 따지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복잡도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늘어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심볼을 길게 본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느냐? 라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두 개 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 문법이 이제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개 가지고 구별이 안 되고 세 개까지 봐야지 구별이 된다던가. 임의의 K-1개는 다 같은데 그 다음 게 뭔가 다른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K의 길이를 계속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죠. 자, 아무튼 이제 LL의 시리즈를 어떤 이제 K로 이제 일반화를 이제 시키고 여러 가지 소풍들을 비교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기본적인 컨셉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K계를 본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LL1이라고 하면은, 자, 이 LL1은 하나의 심볼을 본다라는 거고요. 문법의 LL1 그랜마다라고 하는 거는 LL1 컨디션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족한다는 얘기. 그래서, 자, 이 그랜마 가지고 뭔가 파싱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자, 하나의 심볼을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슬롯에 여러 개의 엔트리가 동시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 슬롯에 원래 1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아까 이제. 근데 여기 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그럼 요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LLM 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 탑다운 구문 분석, RDP나 또는 그 프리디케이트 파싱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LA 컨디션 우리가 앞서서는 이제 스트롱 LA 컨디션이라고 이제 배웠는데요. 뒤에 이제 LL하고 스트롱 LL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기본적인 LL1은 스트롱 LL1과 동일해요. LL1은 자, 스트롱 LL1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LL1을 이야기를 할 때는 스트롱 LL1의 어떤 그 정의를 활용을 합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거죠. A가 알파 또는 A가 베타를 유도해낸다라고 했을 때 LL1 컨디션은 first 알파와 first 베타의 교집합이 empty set인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규칙을 선택을 할 때 알파를 유도해야 되느냐, 베타를 유도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을 할 때 결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입실론이 나오는 경우에는 AF 팔로우와 버스트의 베타가 역시 마찬가지로 empty set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생성 규칙을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이게 아닌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내용들을 리마인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법은 if, then, else 문장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는 if, condition, then, statement, 그 다음에 statement prime. 자, 이게 이제 else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자, 스테이트먼트는 뭐 A를 유도하게 됐네요. 보통 이제 assert 또는 assignment.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S 프라임은 else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는 S 프라임이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else 파트가 조건부니까 else 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얘기죠. C는 컨디션 파트는 불리안 익스프레션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해보셨던 자, if then else 구조예요. 자, 그래서 first하고 follow를 쭉 계산해가지고 파싱 테이블을 쭉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first s는, 자, s에서부터 처음 나오는 것들, i하고 a, if하고 assignment 나오겠죠? 자, first s 프라임은 else하고 입실론, first c는, 자, 불리안 익스프레션 이렇게 나오고요. follow s는 달러 심볼, 그 다음에 else, 자, 팔로우 S 프라임은 달러 심볼, 자, else. 자, 그리고 팔로우 C는 자, then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구성을 하게 되면, 요 S 프라임에 입실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S 프라임이, 자, 입실론이 존재하게 되면, 자, 뭐의 팔로우를 계산을 하게 되나요? S의 팔로우를 가져다가 집어넣게 되죠. 달러 심볼 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3, 4에 해당이 되는 게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실론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자, 그래서 문제가 되죠. 3, 4가 문제가 돼요. 두 개의 엔트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스택 탑이 이제 S 프라임이고, 현재 터미널이 S일 때, 자, 이거를 3번 규칙 또는 4번 규칙으로, 자, 익스펜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알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법은 LL1 문법이 아니고요. 자, 이 문법을 그대로 우리가 그 predictive parser 생성이 안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이제 LL1이 아닌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어진 문법을 보게 되면 S가 AA 또는 S가 ABA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A가 AB 그리고 A가 A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유도 과정을 쭉 이제 살펴보게 되면 S는 AA. 자, 그리고 요 A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 A가 자, A, B를 유도하게 되고요. 요 A가 다시 A를 유도해낸다면 A, B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A가 자, 바로 뭐 이렇게 AA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 스트링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그 규칙을 선택을 했을 때고요. S가 두 번째 규칙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 B, A를 유도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A, B, A가 쭉 이제 분석을 이제 한다라고 치면 자, A, B 자, 그 다음에 자, A, B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뭐 A, B, A, B 자 이런 것들 는 여기서 A, B, A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그 A가 A를 유도해내느냐 또는 A, B, A를 유도해내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과정들을 자, 쭉 이제 살펴보게 되면 AB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어떤 경우에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AB를 만들어내는 과정 여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확인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A 잠시만요. 자, AB가 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요거는 그 뭐야 그 유도되는 과정을 뭐 이렇게 따져보고 뭐 하는 케이스는 아니네요. 하는 케이스는 아니고 자, 첫 번째 규칙으로는 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A를 유도해내고요. 그다음에 A를 유도해낸다라고 봤을 때 현재 인풋이 B면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쭉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이 퍼스트를 계산했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
자, 우리가 쭉 유도를 해보면 AB를 유도해내는 과정은 첫 번째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규칙을 적용해서만 AB를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자, 파싱을 한다. LL1 파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현재 커서가 AB일 때, 자, 첫 번째 규칙과 두 번째 규칙의 지금 퍼스트가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LL2로 바꾸면 어떨까요, 여러분? LL2로 바꾸게 되면. 자, LL2로 바꾸게 되면, 자, S의 first LL2 줄게요. 자, LL2로 한번 바꿔보자. 자, first 2. 자, S.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first to S는, 자, 보시게 되면, A, B 포함이 되고요. 요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를 유도해낼 수 있는 것들 쭉 보게 되면 A가 A, B에 A를 계속 반복하니까 A, A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을 고르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게 뭐다? 자, AA를 보고 우리가 고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규칙을 고르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게 A, B라는 걸 보고 우리가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LL1이 아니라 LL2로 확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한꺼번에 보는 그 커서가 이렇게 A, B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규칙을 고르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규칙을 골라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LR1은 아니고 LR2로는 뭐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 K개의 길이 그 내용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그걸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strong LLK 그 다음에 그냥 LLK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임의의 길이, K개의 길이를 보는 형태로 좀 일반화를 하게 될 경우에 그거를 이제 strong LLK 또는 LLK 그램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 strong LLK와 LLK의 어떤 그 특징들을 분석하려면 first하고 follow도 각각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first K를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어떤 알파의 first K다. 자, 그러면 알파가 스타번 데리베이션 돼서 자, 오메가 베타를 유도해 내게 되고요. 이 오메가의 길이가 K개. 자, 오메가의 길이가 자, K개인 경우 자, 이 오메가들을 쭉 모으면 자, 우리가 first K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파를 유도했는데 K보다 짧은 경우도 생기겠죠. 만들어지는 게. 자, K보다 짧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자, 만들어진 그 터미널들까지만 모아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도가 중간에 끊기게 되면 K만큼 그 심볼이 안 나오고 중간에 끊기게 되면 그러니까 K의 길이보다 짧은 오메가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first K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first K를 정의하고 나면 strong LK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strong LK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 LL1 정의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하나의 심볼을 보고 이게 구별이 이제 안 되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스트롱 LL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0보다 큰 K개의 길이에 대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S에서부터 스타번 유도가 돼서 뮤 A 감마, 그리고 요 A가 다시 어떤 이제 알파의 꼴을 만들어내고요. 다시 유도가 돼서 뮤 X가 됐다. 그래서 요 앞에서 본 거는 내가 뭔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본 거는 이제 그대로 존재하고, A가 알파를 유도하고 알파가 X를 유도하고, 그게 전체가 이제 VT에 속하게 되는 터미널들 다 유도했다고 가정하고요. 마찬가지로 S에서부터,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탑은 쭉 유도를 해서, 자, 여기에는 지금 프리픽스가 이제 뮤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A하고 델타를 유도해 내고요. 그 다음에 A가 벨타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델타 그대로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베타하고 델타가 Y로 이제 바뀌게 되는, 자, 이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패스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할 때, 자, 내가 X를 가지고 요 X, 그래서 알파와 감마에 뭔가 쭉 유도가 되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심볼들이 쭉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베타와 델타가 유도해내는 이제 심볼들 쭉 존재하죠. 이게 X고 이게 Y니까. 자, 여기 앞에서 임의의 K개를 보고 여기 뒤에서 또 임의의 K개를 봤을 때, 자, 요 first K와 Y의 first K가, X의 first K와 Y의 first K가 같다라면, 자, 자, 사실상 요 알파와 베타는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펄스가 같다는 얘기는 두 개가 똑같은 녀석이어가지고 구별이 안 돼야 되는 녀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구별이 된다면 패스가 이제 여러 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여러 개 존재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생성 규칙을 선택해야 될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펄스가 같다라는 얘기, 펄스가 같으면 알파하고 베타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LLK, 스트롱 LLK 입장에서는 앞선 어떤 K개를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퍼스트에 대해서는 동일한 선택을,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익스팬드 할 수 있는 생성 규칙이 여러 개 존재한다라는, 자,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LLK, 아니, 스트롱 LLK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구조를 갖게 돼요. 자, 조금 더 이제 파싱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볼까요? S에서부터 뮤 A 감마를 유도해냈다라고 하면, 뮤는 이미 쭉 다 이제 본 거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뭐 신경 쓸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미 분석이 쭉 이루어진 거고요. 내가 지금 현재 분석하는 거는 뮤는 이미 다 처리를 했고 A 처리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감마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는 지금 A를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은 이제 알파를 유도해 내게 되고 어떤 녀석은 베타를 유도해 내게 되는데, 자, 요 전체 알파하고 감마, 그 다음에 베타하고 델타가 각각 X와 Y가 되는 거죠. 퍼스트 X를 한다. 그래서 여기 임의의 내용을 이렇게 본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퍼스트 Y를 한다. 임의의 K의 길이의 내용들을 본다. 요걸 이제 커브한다라고 봤을 때, 자,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스트롱 LL1 문법에 해당이 된다. 두 개가 만약 같지 않다? 다른 걸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스트롱 LL1이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뭐 LLK 파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게 이제 스트롱이에요. 스트롱은 특징이, 자, 요 앞서서 본 정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서서 본 정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봐야 될 정보만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퍼스트 값을 우리가 따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스트롱이고요. 훨씬 더 조건이 강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LAK는 어떻냐? 그러면 원래 LAK는 어떻냐? 원래 LAK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유사한데요. 유사한데. 자, 이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 앞에가 자, 프레픽스가 같죠. 뮤로 똑같습니다. 뮤로 똑같아요. 뮤로 똑같고요. 자, A가 알파 유도, A가 베타를 유도해 냅니다. 자, 포스트픽스도 감마로 일단 이제 같아요. 자, 알파를 유도해내는 과정, 베타를 유도해내는 쭉 과정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알파 감마가 X, 베타 감마가 Y를 유도해내게 되면,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first K, Y에 대해서 first K를 각각 계산했을 때 두 개가 같으면, 자, 알파하고 베타는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스트롱 LAK하고 어떤 게 다르냐면, 자, 요 부분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LAK는 뭐냐면 앞서서 잠깐 다시 여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쭉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A를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A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A가 베타가 될 수도 있어요. 스트롱 LLK는 앞서서 본 내용은 신경 쓰지 않고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이후에 K개의 길이가 같으면 요거는 사실상 같은 녀석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고요. LLK는 앞에서 본 내용이 같고 과거 히스토리 정보가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봐야 되는 심볼들이 같으면 요거를 같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본 심볼이 다르면, 앞에서 본 심볼이 만약 요거는 앞에서 본 게 A, B를 봤고, 앞에서는 뭐 B, C를 봤으면, 요게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K개의 길이가 같아도 요 두 개의 내용은 다른 녀석이에요.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LK는 어떤 정보가 추가가 되어 있냐면, 히스토리 정보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스트롱 LLK는 히스토리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K개의 길이가 같으면 구별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LLK는 현재 시점에서 K개의 길이가 같더라도 앞선 정보가 다르면 이 두 개를 다르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뒤에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LLK가 훨씬 더 큰 내용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어떤 그 심볼들의 정보가 다르면 뒤에 K개의 플러스가 똑같더라도 이걸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 근데 앞선 정보를 가지고 있으려면 복잡하겠지. 예. LLK가, 스트롱 LLK가 훨씬 더 작고.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쭉 돌아와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S가 AA, 그다음에 BA. 자, 이렇게 어떤 유도를 한다라고 보죠. 그리고 A가 B, 그리고 또는 입실론을 유도해낸다라고 봤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S가 A. 자, 라지 A가 다시 B를 유도해내서 최종적인 어떤 센텐셜 폼을 ABA를 유도해낼 수가 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게 분석해야 되는 커서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A 때문에.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은 자, S에서 BBA를 유도해 내는데요. 요걸 유도해 내게 되어 있는데 자, BA 자, BA 그리고 요 A가 입실론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여기에서는 A가 B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자, 스트롱 LLK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분석 시점에서 자, 스트롱 LLK는 A가 자, 보시는 것처럼 LL2라고 해볼까요? LL2.
자, 나오게 되는 심볼이 BA예요. BA.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번째 센텐셜 폼에서도 A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심볼이 뭐죠? B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A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뒤에 뭔가 이제 BA가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도가 돼야 되는데 요 BA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는 A는 B라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또는 A는 입실론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알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스트롱 LL2로는 이게 안 되죠. 스트롱 LL1도 당연히 안 돼요. 스트롱 LL1으로 보게 되면 B 하나만 보죠. B 하나만 봐요. 당연히 안 되고 스트롱 LL2로 바꿔도 BA를 보고 BA를 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자, 스트롱이 아니라 LL2로 바꾸게 되면 LL2는 앞선 히스토리 정보에 따라서 자, 현재 A를 봤으면 A를 본 상태에서 뒤에 봐야 되는 만들어내야 되는 심볼이 BA라면 자, 첫 번째 규칙을 선택을 하라라고 픽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L2에서는 앞서서 내가 B를 지금 이미 봤고 나중에 봐야 되는 심볼이 BA라면 자, 너는 입실론을 선택을 해라 라고 특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두 개의 지금 히스토리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자, 퍼스트가 같더라도 히스토리가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문법 규칙을 결정적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왜 이런 컨셉들이 나왔는지 약간 감이 오시나요? 뭐 굉장히 좀 그 다양한 예외 케이스들이 막 여러 개가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그 체계적이고 일반화된 방법으로 뭔가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정보가 없이 지금 현재 커서에서 현재 상황에서 앞에 거를 뭔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베스트 케이스죠. 그래서 현재 정보만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다가 그거 가지고 해소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과거 정보까지 좀 같이 이용해 가지고 과거 정보에 의존해서 어떤 컨텍스트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자 그런 어떤 그 일련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그 컨셉들이 왜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것도 재밌는 일입니다. 자, LAK와 스트롱 LAK의 큰 차이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트롱 LAK, LAK 이 차이의 관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그냥 1일 때는 스트롱 LL1하고 그냥 LL1하고 같습니다. 두 개가 같은 어떤 그 언어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LL1을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스트롱 LL1의 컨셉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두 개를 딱히 구별하지는 않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LL2, K가 2일 때부터는 두 개가 달라지게 돼요. 자, 이게 왜 같냐라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스트롱 LL1과 LL2가 같다라는 걸 보이려면 스트롱 LL1이면 LL1이라는 걸 보여야 되고요. 자, LL1이면 스트롱 LL1이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스트롱 LL1이면 LL1이라는 거는 확실하죠? 요거는 뭐 명확합니다. 왜냐면 조건이 훨씬 더 LL1이 까다롭고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롱 LL1이 되면 당연히 LL1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롱 LL2가 되면 스트롱 LL2로 인식 가능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LL2로도 인식이 가능하죠. LL2가 훨씬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를 보여줘야 됩니다. LL1이면 스트롱 LL1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LL1이 B라고 하고요. 스트롱 LL1이 A라고 하게 되면 B면 A가 참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A가
대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스트롱 LL1이 아니면 자, 뭐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게 되냐면 자, B가 안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펄스다라는 거를 우리가 역으로 한번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G가 자, 스트롱 LL1이 아니다라고 일단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정의에 따라서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어떤 생성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 고를 수 있는 생성 규칙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LL1이라면, 스트롱 LL1이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되는데, 자, LL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스트롱 LL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고를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생기게 되죠. 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A는 알파 또는 A는 베타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S가 스타번 데리베이션 돼서 뮤1 A 감마 1. 자, 그다음에 뮤2 A 감마 2 유도한다라고 하고요. A가 알파, 그다음에 A가 베타를 각각 이렇게 유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리고 자, 알파 감마 요 파트가 보시는 것처럼 자, 각각 유도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오메가 1, 오메가 2 자, 이렇게 자,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진행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죠, 여러분? 어떤가요? 자, 여기까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까요? 여기 진행하는 것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나요? 아, 자, 김승현 씨 어떤가요? 자, 지금까지의 설명. 자, 김승현 씨 계시나요? 예, 예. 어때요? 자, 지금까지의 설명은 쭉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예, 예, 나쁘지 않네요. 자, 한 분만 더. 배승혁 씨 어때요? 배승혁 씨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뮤1, 누1, 오메가1 이렇게 이제 진행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뮤2, 누2, 오메가2 자, 이렇게 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거는 자, 요거의 퍼스트와 요거의 퍼스트를 한번 비교를 이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퍼스트 누1 오메가 1, 그다음에 퍼스트 누2 오메가 2.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개는 서로 다르지만 이게 LL 자, 잠깐 LL1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자, 요거를 요게 두 개가 과연 같은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게 돼요. 자, 그럴 때, 자, 요, 누1과 누2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자, 요 내용들을 한번 보죠. 먼저 첫 번째로 누1하고 누2가, 자, 입실론이다 해버리면, 요거는 사실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누1과 누2가, 각각 서로가 이제 입실론이 돼버릴 수 있으면,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같은 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같지 않거든요. 요거는 사실상 같질 않아요. 그래서 자, 이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이제 같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호해지기 때문에 누 1하고 누 2는 사실상 입실론이 되면 안 됩니다. 입실론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누 1하고 누 2가 이제 입실론이 아니어야 되는데 또는
둘 다 아니거나 하나가 아니거나 뭐 이렇게 좀 둘 다 입실론이 되면 안 되는데 자, 요 상황이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누원하고 오메가 1의 퍼스트 자, 그 다음에 자 오메가 1의 퍼스트 자, 그 다음에 자 누2와 누1의 퍼스트 누2와 오메가 2의 퍼스트가 같아지게 되면 같아지게 돼요. 여기 같아지게 돼요. 이게 LL1이 스트롱 LL1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짜리를 이제 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누1이 입실론이 아니기 때문에 누1의 길이가 자 보시는 것처럼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1보다 크거나. 그래서 임의의 길이를 가지고 게 되면 요 자, 원을 우리가 그러니까 자, 요 오메가 노1 오메가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임의의 길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퍼스트 1을 계산하는 거니까 요 제일 앞쪽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원의 요 앞쪽을 보던가 누원의 자, 요 일부 요 앞쪽을 보던가 그래서 누2의 오메가 2의 자, 요 앞쪽을 보던가 요 앞에만 체크를 해보면 이게 다 이제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게 이제 스트롱 LR1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런 속성이 생기게 되는데, 자, 요거를 기준으로 그러면 LR1에 우리가 한번 넣어보죠. LR1에 쭉 넣어보게 되면, 자, LR1을 만족하게 되면 이 대우명제가 이제 거짓인 거고요. LR1이 안 된다라는 걸 보이면 대우명제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L1에 대입을 해보면, 자, LL1은 앞쪽이 같아야 되죠. 앞쪽이 같아야 되고, 감마2 같고요. 자, A가 각각 알파, 베타로 만들어지게 되고, 알파는 누1, 감마2, 그 다음에, 베타는 누2, 감마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심볼의, 센텐셜 폼이, 자, 뮤2, 누1, 오메가2, 뮤2, 누2, 오메가2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따져봤었어요. 누원이 입실론이 아니게 되면 자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을 우리가 쭉 분석했을 때 누원 오메가 2와 누1과 누2 오메가 2가 요 앞쪽 내용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퍼스트 1을 계산했을 때 같아지게 돼요. 같아지게 돼요. 누1이 1보다 크니까 뒤에 뭐가 따라 붙던 이게 같아지게 되고요. 같아지게 되고 자 LL1의 컨디션 앞에 히스토리 정보와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나오는 어떤 그 이미 K계를 보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퍼스트가 다 달라지게, 아니, 이렇게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그 생성 규칙, A가 알파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A가 베타를 만들어내는 게 구별이 된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게 되죠. 구별이 되면 안 되게 돼요. 이거는 같은 녀석이 돼야 됩니다. 같은 녀석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이것도 역시 LL1이 성립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자, 스트롱 LL1이면 LL1이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자,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LL1이면 스트롱 LL1이면 LL1이라는 게 성립된다는 걸 보였고요. 이거는 뭐 아주 쉽죠. LL1이 자,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스트롱 LL1이면 당연히 LL1이고요. 반대로 LL1이면 스트롱 LL1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스트롱 LL1이 아니면 LL1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서 두 개가 같다라는 거. K가 1일 때는 스트롱 LL1하고 자, 그냥 LL1하고 자, 이게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실장 내용들을 쭉 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다 복습을 해보시면서 결정적인 탑다운 부분 분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잘 이렇게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8장 내용을 진행을 할 거예요. 결정적인 바텀업 구분 방식, LR 파싱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LR 파싱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혼동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 했고요. 자, 다시 우리 앞선 시작으로 넘어가서 자, 어떻게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까요? 과제를 먼저 받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받는 게 좋을까요? 다 물어보진 않고요. 제가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먼저 제출일은 당연히 다르죠. 제출일은 당연히 그 뭐야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 제출일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제출 시점으로부터 제 과제는 2주입니다. 2주. 오늘 내게 되면 2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내게 되면 다음 주부터 2주. 이렇게 되죠. 자, 오케이. 자,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 자, 여기 아주 유선우 씨 복습하고, 연수 끝나고 과제. 네, 좋습니다. RDP 내용은, 뭐라고 할까, 정리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 시작하고 끝 기간은, 자, 연휴 끝나고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장 내용 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보내시다가 가끔 심심하거나 저녁에 잠이 잘 안 오시면, 자, 복습하시면 아마 잠도 솔솔 오시고, 뜻깊은 그런 연휴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